안녕하세요. 조대훈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려니 조금 긴장도 되고 약간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상태로 가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한테 참 죄송하지만 경선 집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사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외부 경쟁력으로 따지면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참 좋겠다. 유승민 후보가 경쟁력 1위, 2위 홍준표, 그리고 3위 원희룡, 4위 윤석열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 당내 경선은 당원 투표가 50%가 들어가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권투를 잘한다 하더라도 레슬링 가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게임의 룰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당내 그 경쟁력으로 따지면 1등 윤석열, 2등 홍준표, 3등 유승민, 4등 원희룡입니다. 그럼 뭐 누구도 부인을 잘 못하실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대외 경쟁력으로 후보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내 선거, 당내 경쟁력 순위로 후보가 결정될 공산이 아주 크다고 저는 거의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 기자들한테도 성명서로 빨리 뿌린 게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단일화 없이는 경선 본선 다 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홍이나 유 지지자들분들한테는 제가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게 제가 솔직한 심정이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요. 제가 나름 그래도 이 선거판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100만 표 이상 당선된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우리 당에서는 막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고양시장 6% 차로 붙었다고 할 때 제가 적어도 20% 차 이상으로 진다고 예측을 했었고 그때 실제로 고양시장 선거는 2% 3% 이기든지 지든 선거가 정확하게 30%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우리 당 여연에서 뭐 136석 심지어 152석까지 한다고 예측을 할 때 저는 잘못하면 100석 무너진다. 빨리 그 거리로 나가서 삼보일배라도 하면서 읍소 전략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107석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당이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따라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107석 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이게 뭐 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많이 보다 보고 수치를 보고 흐름을 보다 보면 그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당내 경선은 당협위원장들의 70%가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표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최재형 전 후보 한 분 영입하고 주변에 있는 원내위원장이 아니라 전 국회의원들 이렇게 영입 몇 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쇠를 불린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의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게 한 40% 정도만 딱 넘어서면 그때 당시에 막 30 몇 프로까지 나왔죠. 이게 40% 넘어서면 이제 당원들 표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저쪽도 느슨하게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따라갔던 사람들도 이제는 흔들리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봤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게 대장동권이 터져버렸죠. 대장동권이 터지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홍준표가 윤석열 따라가는 이 재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떨어뜨려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의 실력도 아니고 대외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는 이건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하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후보 제가 원래 유승민 후보 참 존경하고 또 그분 스탠스하고 저하고 제일 맞아서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는 형님이지만 유승민 후보 이번에 토론회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발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탁월하더라고요. 노련하고. 근데 그 유승민 후보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유승민이 당내 경선 이길 수 있습니까? 2등도 못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3등으로 어느 정도 홍준표하고 차이 나서 3등 하느냐 그 정도지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아파요. 저는 적어도 유승민이 나가면 제일 확실히 우리가 대선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나가도 저는 대선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로는 못 이긴다.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여러분 그 같은 날 동시에 벌어졌던 그 이재명 국감하고 윤석열 토론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재명 원래 그 양반이 그 전투력이 세고 또 거짓말을 참말처럼 너무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제도 계속 국회의원들한테도 밖에 나가서 국감장 밖에 나가서 당신이 그 얘기 해봐라. 내가 꼭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 대마왕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고소로 그냥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참 하기가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너무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기가 더 유리한 쪽으로 업어치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로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 2007년도에 대통령이 뭐라고 내 어머니를 건드리고 내 형제를 건드리고 BBK가 내 거다 다스가 내 거다. 사실은 그때 우리 전략팀에 있으면서 BBK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차마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기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이재명 보면 이재명박인 것 같아요. 이재명박. 두 분의 캐릭터가 정말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대장동권, 여러분 저는 적어도 대장동권이 이재명하고 대장동에 자금이 흘러간 거 이거 흘러가게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흘러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선 기간에 못 잡아내요. 이재명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 자기 이제는 처음에는 유동규 모른다고 했다가 측근 아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유동규 아랫사람 관리 잘못한 걸로 그냥 꼬리 자르고 나가잖아요. 저는 윤석열 가지고는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자기 약점을 도리 업어치게 해가지고 국힘 게이트라 그러고 돈을 먹은 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갖다가는 같이 이제 이전 투구하는 거예요. 이전 투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도층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중도층이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둘 싸우는 게 진절머리 나고 이제는 뭐 둘 하는 게 차라리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로 가가지고 나라가 혼란한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저거 많이 해먹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저만큼 해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재명이 이제는 하면 그 나라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끌지 않겠냐. 서민과 약자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중도층이 할까 가장 두려워요. 사실 지금 대선은 이번에 진보층은 반드시 정의당은 막판에 단일화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하고 이제 지난번 실수를 심상정이나 정의당 쪽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지분 조율까지 아주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진보란 쪽은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올 건데 우리는 보세요. 안철수 또 나올 것 같죠? 안철수 나옵니다. 그리고 허경영 나오죠. 조원진 나오죠. 김동연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적어도 이게 최소 1%에서 많게는 3%, 4%까지 우리 표를 갈라먹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 저는 3% 안짝의 초박빙이라고 보는데 그거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3에서 1에서 3% 정도 표가 뺏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막 악착같이 그 이재명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비도덕성, 의혹들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윤석열 건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본부장이라 그러잖아요. 본부장. 어제 이제 처음 들었는데 본인, 장모, 부인 이 건으로 계속 물타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원들이 그런 상황을 잘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당협위원장들도 그런 걸 잘 못 읽어요. 자기 눈앞에 매몰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보면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그 난리치면서 호가호위하던 사람이 또 되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 표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 또 언론들은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들 마이크 줘가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또 그걸 확대 재생산해가 쓰고 있고. 그 지금 선거 판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년 대선 전부 다 이긴다고 국민의 뭐 55%가 정권교체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 55%에는요 정의당 지지자도 들어가 있어요. 정권교체하는 거. 그리고 저 대한애국당 그 무슨 당입니까 이제
그 당도 들어가 있고 그 김동연 지지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작 국민의 힘을 통해서 정권 교체되는 비율, 희망하는 비율 따져보면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민주당 지는 거예요, 이게. 그 현실 냉정히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하려면 오래전부터 유승민, 홍준표의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또 두 분이 현재는 서로 간에 또 이 정책 대결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충분히 권력을 같이 경영을 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같이 경영할 수 있다. 그런데 2등, 3등을 하면 어떻게 해요? 1등은 대통령, 2등은 국무총리, 3등은 장관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1등이 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유승민, 홍준표 쪽에 갔던 캠프에 참여했던 그 뛰어난 분들도 윤석열 그쪽에 잡으면 지금 보면 전부 다 그쪽 있는 멤버 구성들이 제일 찾는 형편이 없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 쓰겠어요? 다 5년 동안 다 이제 아웃사이드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정말로 호소드리건데 두 분 빨리 단일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단일화 하는 그 협상은 쉬워요. 29일까지 우리 당 토론회가 있는데 29일 날 토론회까지 다 하고 판돈 내놨으니까 자기 마이크 잡을 거 다 하고 그때 2등, 3등자 곧 단일화 하니까 윤석열은 배제시키고 2등, 3등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0일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여론조사 기관 2개에서 동시에 여론조사 샘플 1000개씩 돌리면 됩니다. 그때 역선택 관계조항 이런 거 빼고 두 분 다 그런 거 원래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정말 그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여론조사를 밤늦게까지 돌려서 31일 일요일 날 결과 발표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손붙 잡고 한 명 들어주고 또 같이 끌어안고 우리 같은 편이다. 이렇게 원팀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되는 모바일 ARS 투표에 임하면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누가 그냥 두려워하겠어요. 윤석열 쪽에서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재명 쪽에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두 분이 지금 그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 투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결과를 미리 좀 하루 이틀만 빨리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단일화에 합의하는 게 정말로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나라 그리고 정말 승리를 염원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양쪽 캠프에 가서 실무진들하고도 좀 그 영향력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후보의 그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집이라면 고집. 또 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옆에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제 진심이 두 후보님한테 또 두 후보를 모시고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스태프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꼭 쓰레기통에서 우리 장미꽃 한 송이 피우는 그 정치의 묘미를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